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먼저 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요, 먼저 2002년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가요,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16년 뒤인 2018년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당시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요, 이 김모 수행 비서의 이 다소 유리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김진성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이 거짓 증언을 요청한 이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쭉 보면 이 재판의 핵심 쟁점, 그러니까 6년 전 이재명 대표와 당시 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죠.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 이거를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화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말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위증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인이 나와서 사실을 모르고 사실인정 대답할 수도 있죠. 이건 네네. 잘못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인의 기억이 그렇다면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의 기억이 A라는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B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B라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걸 저희가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안에 빗대어 보면 만약에 김진성 씨가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의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변론 요지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리게 됐고 그것을 증언했다. 그럼 이거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근데 저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실인데 이런 걸 알고 있냐, 막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런 거였다라고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심어준 내용을 정리했던 요지서를 또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은 핵심은 뭐냐면 김진성 씨에게 만약에 위증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럼 이재명 대표도 저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한 교사죄는 피하기 어려운 거고 마지막으로 저게 만약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저렇게 얘기했던 경우라면 좀 다를 수 있어도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에요.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한 증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고 또는 심어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증교사의 죄책을 벗어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그 내용을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설 변호사? 그러니까 이 녹취록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볼만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듯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지. 약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재판부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방금 녹취록에서 들어봤듯이 어떤 그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기억은 이런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취지면 되지 않을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어떤 위증 교사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직 뭐 판결이 나오진 않아서 뭐 이게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뭐 무죄 가능성도 있고 유죄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유죄가 만약에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가중 요소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아하. 요소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양형 기준편상으로 보면 어떤 위증죄에 있어서 그 가중 요소가 뭐냐면 가장 여러 가지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과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 사칭 및 무고 혐의로 해가지고 벌금 15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위증죄에서는 어떤 가중인 인자로서 위증 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을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예. 가중 요소로 돼 있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좀 불리한 감경 요소보다는 가중 요소밖에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 하면 원래 이제 변호사들도 보통은 이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안 하게 되는 경우. 이건 이재명 그 당시 지사 측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다만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기억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 부분이 녹취로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불리한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중 요소만 있지 감형 요소는 없는 상황이다.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이런 얘기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요. 아까 설 변호사께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누명을 썼다.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진실은 뭐냐? 이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이재명 씨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좀 쭉쭉 들어보면 그 형량을 예측할 수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야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아니지만은 일단 조금 전에 이제 가중 요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 선거법 위반도 1년 그 집행유예 2년 중형을 하면서 가중 요소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중 요소가 많다.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선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가중 요소가 또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징역 1년이 나온 건데 네네. 이 부분도 저는 결정적인 가중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주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중 요소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게 그 선거 결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2018년에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을 강제로 안 시켰다. 이 거짓말 허위사실하고 네네. 하나는 검사사칭 허위사실인데 친형 강제 입원 부분은 2심에서 그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에서 파기환송됐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검사사칭 사건은 1, 2, 3심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법조계에서 보는 것은 그때 무죄를 받은 이유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김진성 씨의 위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제 가중 요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그 구형 2년이었죠. 선거법 2년이었는데 절반 이제 1년이 나왔고 네. 그래도 구형 3년이니까 1년 뭐 반 이렇게 6개월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또 어떤 그 집행유예가 붙을 것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예, 붙느냐 안 중요하다. 붙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네네. 집행유예가 안 붙는다고 하면은 그때 선거법은 2년이 붙었는데 네네. 안 붙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또 가게 되죠. 예. 물론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통과된 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은 지켜볼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심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실형이 예상된다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정도, 어쨌든 당선 무효형은 확실한 겁니다. 유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유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저는
그 전체적인 거는 선거법보다 더 엄하게 다룰 것이다라는 얘기는 공통으로도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위증죄 우리가 양형 기준표를 보면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실형. 기본이 실형이.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예. 이제 가중 요소가 반영됐을 때 그 범위가 10개월에서 3년입니다. 근데 네. 지금 법원의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 자체가 3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1년 내외로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네. 1년 내외를 예상을 하는데 뭐 조금 감경을 해줘야겠다 어떤 그 판사의 심정이 든다고 한다면 10개월 정도 아니면 좀 1년보다는 조금 본인이 좀 중하게 오히려 가중 요소를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1년 내외에서 거의 그 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집행유예 유무는 별 의미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감형인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감형인자가 이 재판에서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은 얼마만큼 또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감형인자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는 감형인자로서 집행유예는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면 뭐 감형을 해줄 만한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볼 해야 수 된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왜냐면 거죠. 집행유예를 해줄 때는 판사가 판결문에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집행유예를 했는지 그냥 집행유예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처의 근거를 어떤 밝히게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떠한 선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조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숫자적으로 뭐 1년 이런 걸 대답해 법률가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보다는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선거법보다는 이 위정조사가 훨씬 더 과하게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선거법이 1년이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보면 선거법과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반성하고 있다거나 뉘우치고 있다거나 이런 시그널을 전혀 재판부에 보이지 않고 또 위정조사도 실패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또 아까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무고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사 사칭죄가 실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형 전과 기록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한 번도 재판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실토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제가 보면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서 결코 그렇게 감형적 요소는 갖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적으로. 어둡게 보는 편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는데 변호사로서 윤기찬 변호사께서도 한 1년 정도는 보시는 건가요? 저는 10월에서 1년 정도 보는데요. 이제 김진석 씨에게 10월 구형을 했거든요. 그럼 김진석 씨는 10월 약간 미만으로 한 6개월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감형인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부인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진성 씨가 경제적 대가와 연관돼 있는지도 아마 저희는 이제 기록을 모르니까 그런데 김진석 씨가 그 이후에 알선수의 혐의로 또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성남시의 관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양형에서 부정적인 인자예요.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이라고 했거든요. 도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뭐 의견 제시라는 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집행유예 붙기는 어려울 거고 10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